봅시다. 이제 경우의 수예요. 쭉, 경우의 수. 순열. 좋아.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진짜 경우의 수. 말 그대로 그냥 다 계산하는 거야. 그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순열, 그리고 조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그냥 쭉 줄맞추면서 넘어가자. 우리가 무언 것을, 행동을 하는 것을 시행.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 가지수가 바로 경우의 수다. 합의 법칙 또는 이다. 더하자. 알겠지? 단, 여기 나와있다. 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라도 공통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빼야 된다. 뭐 이 정도.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고 서로 곱한다. 우린 얘네들을 그리고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뭐 주사위와 동전을 던져. 주사위가 짝수가 나왔다고 해서 동전이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더 커진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럴 때 우리는 곱한다. 봅시다. 1에서부터 100까지에서 카드를 뽑는데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어떻게 계산해 주면 돼? 12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12의 배수를 뭐 A의 12라고 한다면 NA 12에다가 A의 13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혹시 공통된 거 있나? 12와 13의 공배수, 그건 최소 공배수지. 근데 서로 쏘다 보니까 12 곱하기 13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될 텐데, 오메, 너무 크네. 100을 넘어서죠. 공통된 부분은 없네. 그래서 얘네 그냥 더해주면 끝난다. 괜찮아?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2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5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번에 공배수가 있나? 2와 5는 서로 소니까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똑같아. 그래서 저게 뭐 해줄 거다? 10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 100과 서로소? 100과 서로소. 서로소는 뭐지? 공통된 소인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맞니? 그렇다면 야 너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만 좀 피해서 갈게 라고 한다면 100이란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얘는 소인수가 2랑 5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100과 서로 소인 숫자들은 2나 5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네. 근데 우리는 2를 소인수로 갖고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 2의 배수라고 부르고 5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 5의 배수라고 불러. 따라서 이 100과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렇게 100과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2나 5가 없어야 되는구나.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거야. 전체 100장의 카드 중에서 빼겠다고. 뭐를?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거를 빼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치?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한번 풀어보시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더하기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는 다 계산하는 거야. 봅시다.
다 계산해도 돼. 그런데 x에다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계산할 거야. x가 1일 때 비교해보자. 그렇다면 2y 플러스 3z는 얼마여야 돼? 10. 2일 때 비교해봐봐. 2y 플러스 3z는 얼마? 9.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아휴 19 최소한 막 19, 87을 쭉쭉해서 엄청나게 많아져. 근데 잠깐만. 근데 얘를 기준하지 말고 z를 기준으로 잡을까? z가 만약에 1이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여야 돼? 8이요. z가 만약에 2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여야 돼? 5. 뚝뚝뚝 떨어지지. 여기는 10, 9, 8, 7 이렇게 떨어진다면 얘는 8, 5. 그 다음은 얼마야? 2. 뭐 이렇게 뚝뚝 떨어질 거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녹색이 좋겠다, 빨간색이 좋겠다. 빨간색이 좋겠다. 그럼 Z는 왜 이렇게 뚝뚝 떨어져? X는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뭐야? 개수. Z 개수는 3이다 보니까 1만 집어넣어도 3씩 사라져. X의 개수는 1이다 보니까 X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1씩밖에 안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개수가 큰 쪽 기준을 잡자. 어차피 풀 거라면 개수가 큰 수 기준을 잡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Z가 1일 때부터 따져봅시다. Z가 1이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라고? 8. 그럼 X 플러스 2Y는 8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표를 만들어야 돼. Y 값이 만약에 1이라면 X는 6. 2라면 4. 3이라면 2. 4라면 0. 얘 빼자. 자연수였으니까. 다시 이번엔 Z가 2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 5. 1이라면 2라면 1. 3이라면 마이너스 1. 빼자. Z가 만약에 3이라면 X 플러스 2Y는 얼마? 2. Y 값이 1이라면 0. 빼자. 이해돼?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서 순서상은 뭐 있어? 6, 1, 1 4, 2, 1 2, 3, 1 그 다음 다시 3, 1, 2 그 다음에 1, 2, 2 그 다음은 없어.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 우리가 아직까지는 합의 없이 고의 없이 이런 거 안 쓰고 있어. 그죠? 다 배우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워. 알겠죠? 다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만들기 위해서 막 문장을 셜레 막 쓸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미지수를 가지고서 식을 만들면 딱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말들이 막 주어지니까 뭐 어디 갔는데 뭘 사고 뭐 하나는 샀는데 뭐 200원씩이고 뭐 하는데 뭐는 300원씩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와. 그럼 우리가 적당한 미지수를 잡아서 관계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관계식을 세워봤더니 이 관계식이 딱 나와. 그 다음서부터는 이 문제가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항의 개수를 구하래. 찾아보자. 다 보는 거죠. AX, AY, AZ, BX, BY, BZ, CX, CY, CZ. 동기항 다 없네.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전개라는 과정은 이런 거죠. 2개 이상의 곱이, 2개 이상의 식이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두 식에서 각각의 대표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온다면 뒤쪽에서는 X가 나올 수도 있죠. Y가 나올 수도 있고 Z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번엔 B라는 대표가 나온다면 마찬가지 X가 나올 수도 있고 Y가 나올 수도 있고 Z가 나올 수도 있어. C가 나온다면 X가 나올 수도 있고 Y가 나올 수도 있고 Z가 나올 수도 있어. 따라서 몇 가지? 9가지. 9가지. 그래서 9가지의 경우의 숫자가 생겨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여기서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여기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여기서도 누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누군가 나올 테니까 곱해서 9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같은 문자가 겹쳐져 있을 경우가 있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동류항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도 동류항이 생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류항 생기는 경우까지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 전개해 준 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죠. 잘못해서 그냥 3 곱하기 2 해서 6가지요 이러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시고 약수의 개수 한번 볼까요?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약수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서로 곱해져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야. 6의 약수는 1 곱하기 6이 있으니까 1, 6이 약수구나. 2 곱하기 3이 있으니까 2, 3이 약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맞니?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6의 약수는 6을 먼저 소인수분해보면 2 곱하기 3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고하듯이 2라는 블록이 있고 3이라는 블록이 있는 거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렇다면 싫어요! 내고 싫어요! 해서 내고를 2라는 내고와 3이라는 내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이 있을 거고 2만 갖고 노는 경우도 있을 거고 3만 갖고 노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2하고 3을 동시에 갖고 노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생기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 360도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60 한번 볼까? 360을 한번 소인수분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120, 40, 20, 20, 25 이렇게 되겠다. 그럼 360은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이렇게 생긴 거야. 괜찮아? 그렇다면 이거죠. 얘는 2라는 레고가 3개가 있고 3이라는 레고가 2개가 있는 거야. 5라는 레고는 하나가 있고. 그렇다면 레고 싫어요! 라는 경우의 숫자 1이 있을 거고 2라는 레고를 하나만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2개만 쓰는 애들이 있을 거고 3개를 다 쓰는 애들이 있을 거고 맞니? 거기에 3만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3을 2개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5만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를 하나 쓰면서 3을 하나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2를 하나 쓰면서 3을 2개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맞니? 2를 하나 쓰면서 5를 쓰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다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모든 경우를 다. 근데 너무 많잖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어린아이가 사람을 못 그리겠다. 형 전라면 그리세요? 거북이요. 갓난아이가 있어. 갓난아이가 여기 와서 이제 블록을 가지고 놀려고 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생각해보자. 이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럼 2라는 레고를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3개 선택할 수도 있고 물론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2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3이라는 블록 앞에 가서는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3가지. 얘는 2가지. 2가지. 하나 같든가 안 같든가.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들은 2도 거쳤다가 3도 거쳤다가 5까지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곱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숫자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다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때마다 이렇게 블록을 그려야 돼요?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얘는 어차피 1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 1씩 더해서 이 숫자를 곱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60과 54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공약수 어떻게 계산해? 공약수 어떻게 쓰죠? 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따라서 공약수의 개수야? 그렇다면 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의 단계. 따라서 뭐만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어디 구해서 1번 방법을 그대로 쫓아가서 해볼까요? 최대 공약수까지만 구하자. 540. 10으로 나누자. 36, 54. 9로 나누자. 9, 4, 36, 9, 6에 54냐? 2로 나누자. 2하고 3. 그럼 얼마야? 180. 결국에는 이 문제는 180의 약수의 개수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18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 뿐이야. 알겠어? 별거 아니네. 제대로 이해했다면 360의 양의 약수의 2의 배수의 개수도 이것도 계산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까 얼마 나왔었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였나? 맞나요? 362. 봐봐. 이거 가지고서 할 건데 2의 배수의 개수야. 2의 배수는 뭐야? 2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있었던 그 갓난아기가 다시 출현을 하시게 되면 그 갓난아기는 2의 배수는 이미 한쪽 손에 지금 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갓난아기가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에 지금 2라는 놈을 항상 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요건 진짜 사람 같다. 아무튼 그렇다면 이 아이가 2는 갖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2를 하나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맞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유심하게 볼 건 뭐야? 3이랑 5도 갖고 놀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3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얘는 2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6가지. 이해되니? 근데 2를 2개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애기가? 맞니? 그렇다면 2는 2개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3과 5는 어떻게 가져가나? 이렇게 또 지켜보면, 3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그죠? 3이란 블록이 2개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나, 2 가져가든가, 안 가져가든가. 5도 마찬가지 2가지. 그래서 6가지. 2가 3개를 가져가고 있는 경우도 있었겠죠? 맞니? 그래서 여기서도 3 곱하기 6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 숫자는 18가지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근데 그래서 저거 만약에 3이랑 5로 나올 수 있는 그쵸. 걸 요걸로 빼가지고 네. 나타낼 수 있나요? 어떻게? 저거 3이랑 5로 만들 수 있는 거 개수 빼가지고 전체 경우의 숫자에서 2가 없는 경우. 네. 그쵸. 뭐 그런 것도 괜찮죠. 네. 왜냐면 2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다 2의 배수니까. 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가 얘기한 얘기도 그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 숫자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2를 전혀 건들지 않는, 그러니까 2가 없는 경우도 사실 몇 가지야? 3 곱하기 2인 거죠. 네. 맞아? 얘도 6가지야. 그래서 전체 경우 숫자 24가지 중에서 이걸 빼면 나머지 18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괜찮을까요? 네. 한번 가봅시다. 또 있어. A에서 출발해서, 근데 똑같죠, 진짜. 그쵸, 주합폭발은 똑같죠. 네. 그게 똑같다니까.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숫자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C를 거치든가, 아니면 A에서 D를 거치든가, 아니면 직접 갈 수는 없네? 직접 가는 경우의 수는 없네. 그쵸? 따라서 이 2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야. 뭐야. 그 다음서부터는 세보는 거죠. A에서부터 C로 가는 경우의 숫자는 3가지.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 그래서 전체 9가지. 얘는 2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그렇다면 얘는 15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번엔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자. 동건이랑 수진이가. 그렇다면 이런 경우겠죠. 동건이가 나는 A에서부터 C로 거쳤다가 B로 갈게. 그럼 수진이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A에서 너 C로 갈 거야? 그럼 난 D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거나 또는 동건이가 그럼 내가 이번엔 D로 가볼게. 그럼 수진이는 아싸 C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계산해 봅시다. A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자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A에서부터 D로 가는 경우의 수자 두 가지, 세 가지, 6가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 할 때는 두 개를 어떻게 했어? 더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 동건이도 이 방법 하나 결정해야 되고 9가지 중에서 하나. 수진이도 이 6가지 방법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놈은 어떻게 할 거라고? 곱할 수밖에 없다. 이해돼? 지금 여기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개념이 딱 확실히 잡혀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54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 세 가지. 동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자는 6가지. 수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자는 9가지. 그래서 여기서도 54가지.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이 두 개는 또 어떻게 할 거야? 또는이니까 더해요. 그렇죠. 또는이니까 더해야 돼 여기서. 이 선택하거나 또는 밑에 있는 선택하게 될 테니까. 이해돼?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직접 들어가야 돼. 지금 이 문제 어디에도 지금 2번 문장 그 어디에도 그리고라는 표현과 또는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 내가 알아서 분류를 해야 되고 내가 알아서 논리적인 계획을 잡아야 돼. 이게 힘든 거야. 내가 알아서 논리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이 문제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동건이와 수진이의 여행 계획을 우리가 짜준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봅시다. 얼마 전에 했던 거다. 그죠?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칠할 건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생각해 봅시다. 기역,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는 식이 있었다고 따져볼까요? A, B, C, D, E 순서대로 색칠을 칠할 거예요.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 5가지. 기역 칠한다고 봅시다. B는 4가지. 니은 칠한다고 봅시다. C는 3가지. 디귿 칠했다고 봅시다. 그치? 잠깐 저번에 우리 중복 발생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조심은 해야 돼. D는 3가지. 그죠? 기역과 디귿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대신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도 되나? 니은이 들어가면 몇 가지 경우야? 기역과 니은만 아니면 되니까 몇 가지? 3가지죠. 이도. 네. 맞아요. 여기에 만약에 리을이 들어가면 몇 가지야? 네. 그래도 3가지죠. 네. 기역, 리을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네. 상관없구나 이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D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E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3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곱해주면 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기역 칠하고 니은 칠하고 디귿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때 내가 만약에 니은은 칠해도 되잖아. 니은을 칠하게 되면 여기는 기역과 니은만 아니면 되는 거야. 네. 이해돼? 하지만 여기 리을이 있다면, 여기에 리을이 들어가게 된다면 니은과 기역과 리을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칸에 무엇을 칠하는지가 뒤쪽에 영향을 주지. 이해되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기억나?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봅시다. 7번부터 잠깐 보죠.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세요. 그냥 이런 문제는 겨울에 좀 배우면 딱 좋은데. 지금도 물론 겨울이긴 하지만 연말에. 혹시 구세군이라고 아세요? 구세군이 뭐예요? 정말 몰라? 모르는데. 알아? 정말? 내가 올해 겨울에는 계속 학원에 있느냐고 내가 저기 못 가봤는데. 천호역 같은 데 보면 겨울에 빨간색 옷 입은 아저씨들 또는 언니들이 그거 이거 이게 종 흔들면서 이렇게 모금함을 가지고 그거예요? 있어. 이거구나.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서 불을 술 덮시다 뭐 이런. 그래서 여기에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또 천호역 그 계단 내려가는 데 보면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동전 이런 데다가 이게 동전 같은 거, 동전 바구니 두고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혹시 그런 거 못 봤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동냥이라 그러나? 아무튼 거지 행세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계단 이렇게 내려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 같은 거 꺼내서 이렇게 동전 바구니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봤다고 이렇게 후기에 나오더라고요.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지나다니면 툭툭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벤츠 타고 집에 간대요. 진짜예요? 네. 벤츠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내가 그래. 그리고 TV에 나오는 유니세프 이런 것도 중간마다 그 직원들이 횡령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잘 안 해. 근데 구세군은 그래도 나라에서 하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끔가다 내긴 하는데. 아무튼 얘가 딴 얘기. 구세군만 갑자기 쌤이 이거 지금 겨울이라고 하니까 붕어빵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돈 내는데 100원짜리 동전 1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내는데 내 주머니에 딱 구세군이 딱 보여. 좋은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머니를 보는데 100원짜리 동전이랑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잡히는 거야. 얼마 낼까 이 고민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인 거야. 봅시다. 100원짜리 동전이 딱 있어. 한 개가 있는데 이걸 낼까 말까 이런 고민하겠지. 100원짜리 동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어요. 왜 2가지야? 안 내던가 내던가. 맞아요.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 50원짜리 동전 2개 이렇게 있는 거야. 얼마를 낼까? 이런 고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3가지죠. 이해되시겠어요?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4가지.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100원짜리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50원짜리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10원짜리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야? 24가지. 24가지. 그런데 100원짜리 아까워 안 낼래. 50원짜리 2개? 50원도 꽤나 큰 돈이다. 아니야. 10원짜리 중에서 내자. 10원도 돈인데? 그래서 안 내. 그런 경우의 숫자가 지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이 2가지에도 안 내는 경우, 이 3가지에도 안 내는 경우, 4가지에도 안 내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모두 안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0원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의 단서에 이런 게 있어. 0원을 지불한 것은 제외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빼기 뭐 해줘야 돼? 1을 해줘야 됩니다. 23가지가 정답이죠. 만약에 이 단서가 없다면 0원도 포함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의 경우의 숫자는 24가지가 답이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런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내용이 조금 달라. 왜냐면 봐봐.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원 내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100원짜리 한 개를 낼 때도 있고 50원짜리 2개를 낼 때도 있을 거야. 이때는 지불하는 방법이 좀 약간 달라. 이건 지불하는 방법으로서는 다르죠. 왜?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느냐? 아니면은 그 구세군 아저씨가 봤을 때
좀 있어 보이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내면서 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방법으로서는 다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다만 금액으로서는 서로 어때? 달라요. 금액은 100원이 50원짜리 두 개가 달라? 아, 똑같잖아요. 금액은 똑같잖아. 네.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1번과 2번은 그래서 문제의 해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방법이지만 금액으로는 같아. 따라서 2번 문제는 1번보다 답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겹치는 금액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야, 겹쳐지는 금액을 다 빼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 그나마 이거는 좀 우리가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야, 그러면 금액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 100원짜리 동전 한 개 있지? 저쪽 문방구 가서 50원짜리 두 개로 바꿔와. 그렇다면 이제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4개요. 4개가 존재하는 거죠. 10원짜리는 3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되게 되면 금액과 방법의 경우의 수가 일치하게 되죠. 이 상황이라면. 10원짜리 3개 모은다고 해서 50원짜리가 되진 않으니까.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숫자는 50원짜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와 10원짜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곱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물론 0원인 경우 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그 이유는 50원짜리를 모으면 상위 동전인 100원짜리와 겹쳐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5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동전 3개로 한다라고 한다면 1번과 2번의 답은 같아요. 겹쳐지는 금액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50원짜리 2개를 계산했을 때 100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1차적인 내용이에요. 조금만 쉬었다가 볼까요? 네. 보죠. 이제는 순열이라고 할 건데 먼저 문제부터 보자. 문제부터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볼까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뭐야? 마치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됐냐? A, B, C, D라는 학생 5명이 있어요. 일렬로 세우겠대.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님이 된 거야. 알겠지?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일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어. 맞지? 이제 여기다 학생을 배열할 거야. A를 어디에 넣을까? 경우를 고민하겠죠. 5가지. B는 또 어디에 넣을까?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거예요. 괜찮아? 근데 이거 다 언제 계산해?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자! 그래서 얘를 5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어. 5의 계승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이 붙으면 5, 4, 3, 2,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5, 4, 3, 2, 1. 이것이 5의 느낌표 표시할 거고 얘들 팩토리얼. 팩토리얼. 알겠지? 5팩이라고 할 거야. 우리. 알겠지? 괜찮아?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보이지 않는 칸 3칸 이렇게 있겠지. 여기는 그럼 누굴 집어넣을까 고민할 거 아니야? 맞아? 5명이 있는데 5가지 누구 집어넣을까 고민할 테니까. 이해돼? 여기는 4. 4가지. 4가지. 여기는 3가지. 3가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야. 네.
언제 계산해? 한꺼번에 계산하자. 5명 중에 결국에 3명 뽑아서 그냥 줄 세우는 거 아니야. 5, P, 3이라고 계산할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 숫자. 퍼뮤테이션. 5, P, 3. 이해되니? 이 과정을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지. 그냥 배열하고 그냥 뽑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순열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네.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대표 뽑는 경우 숫자 4가지. 부대표 뽑는 경우 5가지. 부대표 뽑는 경우 숫자 4가지. 5 곱하기 4인 거야.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야? 대표 자리가 있고 부대표 자리가 있는 거야. 5명 학생 중에서 여길 누가 앉힐까? 이거 고민하는 거. 5가지. 여긴 누가 앉힐까? 4가지. 나중에 계산하자! 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배열한 거야. O, P, E.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방법 그대로인데 그냥 기호를 사용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란 얘기가 아니라 보자고.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경우 숫자를 NPR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알겠죠? 그냥 우리가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괜찮지. 그런데 점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고 많아진단 말이야. 그 상황들이. 그럼 그때마다 막 240, 1024 막 이런 가지수를 다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때는 기호를 들고서 다니다가 마지막에 계산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NPR은 지금처럼 이렇게 N개 중에서 R개까지 곱해주신다.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5P3 같은 거 잠깐 봐볼까? 5P3 아까 이거 어떻게 산다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 5 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 곱하기 1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네. 약분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팩토리얼로 표시하자면 5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그럼 이 5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기서. 그럼 여기는 2는 어디서 나왔을까? 두 수를 뺀 숫자.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합을, 이 순열을 이렇게 표시를 할 거야. 기억해 놔야 돼. n팩을 n-r팩으로 나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npn은 뭐야? n명 중에서 n명을 다 배열할 거니까. 그죠? 아까 전에 5명 중에서 5명을 다 배열하는 것.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잖아. 우린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5P5가 되는 거야. 그래서 5P5는 5 팩토리얼과 같은 거죠. 이 말이 이거야. NP빵은 뭘까? N명 중에서 뽑을 새끼 아무도 없네. 안 뽑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한 가지. 0 팩토리얼은 1. 1에다가 아무것도 곱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계산해 봅시다. NP이래요. NP는 N명 있는데 그 중에 2명 뽑을 거니까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숫자 N가지고요. 두 번째 뽑는 경우의 숫자가 N-1가지죠. 서로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된다고? 5N이 돼야 돼요. 근데 N은 0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왜냐면 N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N은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0일 리가 없어. 따라서 약분이 가능하다고. 이해되니? 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5다. 괜찮아? 5PR은 6팩토리얼이다. 뭐야? 6팩토리얼은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겠지? 네. 그러면 5PR을 계산을 해서 곱한 놈이 43,200이 나오는 값을 찾는 거야. 네. 그렇다면 5PR이 얼마겠어? 얘를 곱한 값을 실제로 나눠주는 거야, 이건. 네. 알겠지? 실제로 나눠주면 어떤 특정 값이 나올 텐데, 우리 이것부터는 이제 비교해 볼 거야. 5P1은 얼마야? 5P 빵부터 볼까? 5P 빵 얼마야? 0이에요. 네?
OP빵. 아까 1이라 그랬었잖아. 5명 중에 뽑을 새끼가 아무도 없어. 야, 니 안 뽑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OP빵은 1이야. 알겠지? OP1은? 5. OP2는? 20. OP3은? 60. OP4는? OP5는? 이렇게 돼. 네. 알겠지? 괜찮아? (5) 곱하기에 n 플러스 2p3이 뭐여야 되는 거야? 12 곱하기 np3이어야 돼? 알겠지? 네. 봐봐. 5 곱하기에 n 플러스 2p3은 뭐야? n 플러스 2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하겠다는 뜻이. 네.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n. 12 곱하기 np3은 뭐야? n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씩 줄여 나가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방정식 풀어주는 거야. n은 어차피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약분이 가능해. 하고 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푸는 것과 동일해. 괜찮아? 풀어. 니들 푸는 거야. 알겠죠? 네.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뭐야 똑같은 거야. B1, B2, B3, B4가 있고 G1, G2, G3이 있는데 서로 이웃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얘네 묶으라고. 총 몇 팀 배우라는 거야? 5팀. 5팀을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5팀을 먼저 배우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괜찮아? 그 다음 배열했어. 그 다음에 여자끼리도 또 배열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됐을 거야. 이해돼? 그냥 중학교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기호로 굳이 나타내자면 5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또는 5P5 곱하기 3P3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기호로 표현하자는 것 뿐이야. 계산은 너희들 해야 돼 어차피. 알겠지?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성격 괜찮은 남자애들부터 먼저 배워라자 그랬었어. 기억나? 네. 안 싸우는 애들부터 먼저 하자고. 몇 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남자애들 배열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 사이사이에다가 여자애들 집어넣으면 되지? 네. 지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5가지. G2는 4가지. G3는 3가지. 이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괜찮아?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4팩토리얼 또는 4P3 곱하기 5개 중에 3개 배열하는 거죠? 5P3.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2번 답안이 되겠습니다. 얘가 답이라는 거 아니야. 답은 이거 계산해야 돼. 네. 알겠지? 이건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실제 계산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했었네? 이웃한다는 것과 교대로 선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남자, 여자가 이렇게 번갈아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왜 안 해요? 남자가 붙어 있어서. 남자가 더 많네. 그치, 남자가 4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 상황이다. 그치, 이 상황밖에 없어. 그렇다면, 야, B라고 적혀지는 자리에는 남자애들이 들어가. G라고 적혀지는 애들은 여자애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시킬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남자가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4팩토리야. 여자들이 배열되는 경우의 숫자 3팩토리야. 그래서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을 곱하면 바로 3번의 답안이 되겠다.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계산해주면 돼. 괜찮아? 넘어갑시다.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끝에 왔으면 좋겠어요. 트라이앵글. T와 L이 맨 끝에 왔으면,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T가 맨 오고 L이 이렇게 오고. 그렇다면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칸이 남아있는 거죠. 그 자리에 all I, A, N, G, E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6팩토리얼로 끝인 거야. 네. 6팩토리 얼마인지는 실제로 계산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져. 외우란 얘기 안 할게. 다 그냥 계산해. 그 다음에 T와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 T랑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를 넣으라고요. 뭘 넣어볼까? T와 A 사이에. T하고 A 사이에 6개 중에서 2개를 배열해야 돼. 그럼 여긴 6가지가 들어가고 5가지가 들어가겠지. 네. 예? 6개의 문자 중에서 뭘 집어넣을까 고민할 거 아니야. 6가지. 그 다음엔 5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6P. 그래서 여기에, 그래, 여기 보이는 것처럼 R이랑 I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알겠지? 그렇다면 요 놈이 한 묶음이 되는 거죠. 다른 애들 더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다가 N, G, L, E를 배열해주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네. 괜찮아? 네. 그럼 몇 개를 배열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시게 됩니다. 네. 곱하기 5팩토리얼. 네. 괜찮아? 그런데 끝인가? 아니네? 왜? T랑 A 사이라고 했지 T가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없었죠. 네. 다시 말하면 AT에 RI가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얘도 있을 거라고. 따라서 얘도 6P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되겠죠. 두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 주셔야 되겠죠. T가 맨 앞에 있던가 또는 A가 맨 앞에 있을 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T랑 A랑 위치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2.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이해되니? 그 다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그렇다면 자음과 자음 사이에 나머지 6개의 문자를 배열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해돼? 네. 또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 6개의 문자가 배열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모음과 자음 사이에 6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해봅시다. 잠깐만. 모음 뭐 있는데 모음 뭐 있어 여기서? I, A, E. 몇 개? 3개가 있어. 그럼 자음은 나머지였을 거 아니야. 그죠? T, R, N, G, L. 몇 가지?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여기다 자를 넣으래. 자음 2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라 그랬어. 교장 선생님이.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자, 5개 중에서 어떤 걸 집어넣을까? 맨 앞에 있는 여기는 뭘 집어넣을까? 5. 맨 뒤에는 뭘 집어넣을까? 4.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P, 2. 괜찮아? 결정됐어? 그렇다면 뭔가 들어갔겠지? 나머지 6개는 니들이 알아서 들어가. 6팩토리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자모는 자모는 맨 앞에 자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5가지. 이해되니? 네. 그것을 5P1이라고 할 거야. 모음은 3개 중에 여기에 뭔가 넣어야 되는 거잖아? 네. 3가지. 3P1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는 알아서 들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밑에는 모음 3P.
자음 5p. 나머지 알아서 들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끝이야. 맞아? 네. 그런데 인생사라는 것이 말이야.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얘들을 배열하면 자자, 장호, 모자 말고 뭐만 남아있는 거야. 뭐뭐? 뭐뭐? 그쵸? 뭐뭐. 이 경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맞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경우의 수가 바로 8개를 배열하는 8팩토리얼이었던 거잖아. 이해돼? 모모는 몇 개인데? 여기에 모음 들어가는 경우 3가지. 뒤쪽에 모음 들어가는 경우 2가지. 나머지는 알아서. 이해돼? 네. 따라서 우린 얘네들 어떻게 할 거라고? 3p2 곱하기 6팩토리얼. 이해되니? 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권은 이거야. 아까 형우가 얘기했듯이 이 3가지를 다 더할 것이냐, 아니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 8팩토리얼에서 이걸 뺄 것이냐.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건 너희들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빨간색을 추천해.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분류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빨간색은 비추야. 빨간색으로 하면 미친놈이야. 파란색을 떠올려야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문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부탁해. 봅시다. 아유, 똑같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다음을 구하세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는요, 1111이야. 6개의 숫자 중에서 1000의 자리에는 0은 못 들어가. 그치?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5가지. 맞아? 2를 썼다고 칩시다. 100의 자리는 이제 0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체 6개의 후보 중에서 2만 제외하면 돼. 따라서 5가지. 0을 썼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은 1, 3, 4, 5 중에서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가지수 5 곱하기 5p 3이 되겠죠. 네. 괜찮을까요? 아, 이게 정답 아니라고. 곱한 게 정답이라고. 네. 알겠지? 이건 기호로, 우리가 기호랑 좀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기호를 한 번씩 더 쓰고 있는 거야. 네. 짝수의 개수 알아볼까요? 짝수. 짝수는 뭘로 결정해? 끝자리로. 끝자리. 그렇죠. 짝수는 2의 배수. 끝자리로 결정해. 그래서 얘는 0이거나 2이거나 4이거나. 그럼 4자리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네. 그치? 5 곱하기 4 곱하기 3. 5p 3. 2라면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5가지가 아니네. 네. 몇 가지야? 네 4가지. 왜? 0이 못 들어가. 얘 못 들어가. 따라서 1, 3, 4, 5 중에서 하나 결정이 되는 거니까 4가지. 네. 그 다음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3을 썼다고 칩시다. 3을 썼다고 치자면, 그렇다면 0, 1, 4, 5 중에서 다시 4가지, 3가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결정할 수가 있겠죠. 네. 얘도 4 곱하기 4p2가 되겠네. 네. 이해돼? 4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마찬가지 1000의 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가. 4 곱하기 4p.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얘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은 더 해야 돼. 각각은 더 한다. 괜찮아? 네. 줄이자. 그 다음 4의 배수야. 마찬가지 0, 1, 2, 3, 4, 5 중에서 4의 배수를 만들어야 돼. 4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4의 배수.
끝자리가 2, 4, 8로 끝나요. 아니야.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 뭔가 이 새끼는 2의 배수랑 뭔가 비슷하지 않아? 2의 배수 친구 같지? 네. 또는 2의 배수 선배 뭐 이런 느낌. 2의 배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끝 한 자리가 2의 배수면 되는 거야. 4의 배수에 또 선배 있지? 8의 배수? 8의 배수는 뭐야? 뭘 것 같아?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보면 돼. 아무튼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2의 배수일 경우에는 그래서 끝 한 자리를 먼저 결정해 줬잖아. 4의 배수도 마찬가지야. 끝 두 자리를 먼저 결정해. 천의 자리 중에서 끝 두 자리를 먼저 결정할 거야. 가능한 경우 따져보자. 빵 1, 빵 2, 빵 3, 빵 4가 됐나? 빵 4. 빵 4, 4의 배수죠. 다시. 또 1빵 1, 2, 1, 3, 1, 4, 1, 5 중에 뭐 있어? 1, 2. 괜찮아? 네. 그 다음에 다시 2빵 1, 2, 3, 2, 4, 2, 5. 2, 4 있네. 4의 배수.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3. 3빵 3, 1, 3, 2. 3이 되네. 3, 4, 3, 5. 없어. 4 봅시다. 4. 4빵 되네. 그 다음은 4, 1, 4, 2, 4, 3, 4, 5. 안 돼. 5 봅시다. 5빵 5, 1, 5이, 5이 되네. 오잉. 5이 되고. 다시. 5, 3, 5, 4 안 돼. 결국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경우를 이제부터 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빵사 볼까요? 빵사. 빵사를 썼어. 빵을 쓰고 4를 썼어. 따라서 1, 2, 3, 5 중에서 여기를 세우면 되겠죠? 4 곱하기 3이야. 맞니? 그럼 생각해보면 빵을 쓴 애들 있죠? 얘네들은 모두 4 곱하기 3이겠다. 그렇다면 빵 안 쓴 애들은 달라집니까? 확인해보자. 1, 2를 썼어. 그렇다면 빵 3, 4, 5인데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야? 빵 3, 4, 5 중에 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3가지. 맞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빵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빵이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돼? 그 다음 어떻게 돼 얘네들? 더해주는 거야. 괜찮아?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사전식 배열도 잠깐 보도록 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고 다 연습했었던 것들이죠. 맞아요? 괜찮아? 한번 보는 거야. 12DA래. 몇 번째 옵니까? 봐봐. A로 시작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까요? A로 시작되는 경우는. 4칸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4팩토리얼. 괜찮아? B가 오는 경우는 4팩토리얼. 맞아? 얼마야? 집중해야 돼. 집중. 얼마야? 4팩토리얼. 그러니까 얼마냐고. 이게 24가지. 24. 집중해. 마지막 문제야. 이것까지만 하고. 24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그치? 네. C. 여기 안에 있는 24가지. 요 안에 어딘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C로 시작되면서 A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경우의 숫자는 3가지가 있는 거야. 이 빈칸 3개만 채우면 돼. 네. 따라서 몇 가지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C로 시작되면서 B가 될 수도 있겠지? 몇 가지? 이것도 6가지. 6가지. C가 되면서 D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몇 가지? 6가지. 괜찮아? 네. 이제는 C2, 우리가 원하는 거다. C2.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그치? 요 놈도 6가지 중인데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C, B, D, A니까. 그 다음은 A가 들어간다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맞아. 2 곱하기 1이니까. 두 가지. 그 다음 우리는 C, E, B, D, A니까 이제부터는 적자. 우선 10가지 전체 몇 가지니? 48에다가 20에다가 68. 여기까지 맨 끝에 있는 애가 68번째 숫자야. 알겠지? 네. 이번엔 69번째 짜리를 이제 적을 거야. 69번째 짜리는 C, E, A에 뭐 남았어? B하고 D 남았지? 네. 맞아? C, A에 잠깐만. C, B에 뭐 남았어? D하고 A 남았잖아. 그치? A, D가 바로 69번째. 네. 70번째는 C, B에 D. 얘가 바로 70번째네. 네.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괜찮니? 네. 이해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100번째 오는 건 뭡니까? 물어봤네. 100번째. 아까도 봤잖아. A로 시작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고?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얼마였어? 24가지. 24가지. B는 24가지. 24가지. C는 24가지. D는 24가지. 잠깐만.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얼마야? 3, 2, 3, 4, 10, 72가지. 응? 아니다. 96가지.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D로 끝나는 맨 끝 숫자가, 다시 말하면 D, E, C, B, A, D, C가 96번째 짜리 숫자라는 거야. 네. 알겠지? 100번째 거의 다 왔다.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2로 시작됐겠다. 97번째는 뭐였을까? A, B, C, D. A, B, C, D. 괜찮아? 네. 98번째 숫자는 뭐였을까? E, A, B, D, C. 괜찮아? 네. 99번째 짜리는 뭐였을까? E, A, B로 시작되는 건 다 배열했어. 네. 이번엔 C로 비교해 봅시다. C, B, D. 100번째 짜리는 뭐였을까? B. E, A, C, D, B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0번째 짜리는 바로 이놈이다. 그래서 헷갈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숫자로 계산해 주는 거야. 네. 알겠지?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으니까 생략할게. 여기까지가 우선 순열이야. 순열에 관련돼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네. 왜냐면 나중에 가시면 순열과 조합의 구분이 가장 핵심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우선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가 다음 시간은 언제야? 토요일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에는 우리가 조합을 배울 겁니다. 알겠죠? 지금 빨리 한번 다시 해보죠.